네, 6정보통신 실무 챕터 4 근거리 통신망 설계 챕터 5 스위치 장비 구축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OSI 7 레이어 참조 모델에서 TCP/IP 참조 모델의 응용 계층에 해당하는 계층을 모두 쓰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OSI 그 7 레이어 같은 경우 이렇게 7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L2 스위치, 뭐 L3 스위치, L4 스위치 뭐 이런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L이 레이어 뭐 3면 IP 계층의 장비다, 네트워크 장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OSI 7 레이어는 총 이렇게 7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TCP/IP 4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2계층을 묶어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그리고 인터넷, 전송, 응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게 되면 그 응용 계층을 L4, 뭐 전송 계층을 L3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이어 7 같은 경우는 응용 서비스 구현이니까 이게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L6 계층 같은 경우에는 압축, 암호화, 전송. 그리고 L5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뭐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어떤 설정을 유지하고 동기화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계층입니다. L4부터는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이 장비로 출시되기도 하는데 L4 스위치 같은 경우 포트 기반으로 스위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L4 같은 경우 엔드-투-엔드가 실전성 있고 투명한 전송을 제공한다는 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L3 같은 경우 IP를 통해서 네트워크 경로를 설정하고 이 라우팅을 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제 L3. L2 같은 경우에는 그 맥 기반으로 노드 간 링크라고 하죠. 링크 상태에서 관리, 에러 제어 등을 하게 됩니다. L1 같은 경우 실제로 전송되는 전송로죠. 전송로. 물리적인 케이블, 뭐 단순한 허브, 뭐 이런 것들이 이 전송로에 속합니다. 그래서 TCP/IP 참조 모델의 응용 계층에 해당하는 계층을 모두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이 7, 6, 5 계층에 해당하는 게 응용 계층이기 때문에 이 계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션, 표현, 응용 이렇게 3개의 계층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OSI 7 레이어 참조 모델에서 RS232, 그 다음에 UTP, STP 케이블, 광선 케이블, 무선 전송로의 규격을 규정한 계층은 어느 계층인가? 이 규격을 규정한 계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로 이 그 전송로 같은 경우 레이어 1 물리 계층입니다. 물리 계층. 그래서 통신망 구성에서 정보 전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계층, 1계층 물리 계층으로서 레이어 1 비트 어떤 그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계층입니다. 그래서 스위칭 기능이 없는 이런 단순한 허브, 그 다음에 케이블류, 뭐 광이 될 수도 있고 무선 와이파이 그 에어 공간 전송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송할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송하는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와서 물리적인 전송로를 통해서 보내는 이 부분이 바로 L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S232 유튜브 STP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에어 공간 이런 것들을 묻는 계층을 묻게 되면 레이어 1 비트 단위로 전송하겠죠. 레이어 1 피지컬 레이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SI 7 참조 모델에서 메시지의 전달 담당하는 계층으로서 엔드-투-엔드 간 신뢰성, 여기 니은이 빠졌습니다. 신뢰성 있고 투명한 전송을 담당하는 계층은 어떤 계층인가? 네. 이 세븐 레이어의 이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그 정보 전달을 위한 물리적 그 케이블 전송로가 되겠죠. 앞서 살펴봤지만 맥 기반의 어떤 링크 상태 관리, 예를 제어, 네트워크 IP로 통신하는 부분, 그리고 앞서도 살펴봤지만 그 전체 메시지 프로세스 대 메시지를 프로세스 대 프로세스로 이제 전달해서 이 엔드 투 엔드 간 신뢰성 있고 투명한 전송을 담당하는 것은 L4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4 레이어의 그 L4의 그 세그먼트 구성을 보게 되면 뭐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시퀀스 넘버, 도착하는 순서를 제어하는 순서 제어, 응답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CP의 핵심 그 특징을 보게 되면 연결 지향형입니다. 그래서 3웨이 핸드쉐이킹, 그러니까 송신해서 수신하는 쪽에 받을 준비돼 있냐, 받겠다, 보낸다 이런 3웨이 핸드쉐이킹, 그리고 통신을 종료하는 4웨이 핸드쉐이킹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신뢰성 있는 전송이 가능하고 또 플로우 컨트롤러, 흐름 제어, 그 다음에 혼잡 제어 이런 제어 기능을 통해서 신뢰성 있고 투명한 전송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이 바로 L4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 투 엔드 간 신뢰성 있고 투명한 전송이라고 하면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뢰성 있고 투명한 전송을 담당하는 계층 L4 트랜스포트 레이어 계층이 되겠습니다. 전송 단위는 세그먼트, L2 같은 경우 프레임, L3 같은 경우는 패킷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L4 같은 경우는 세그먼트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다음 요구사항을 반영한 랜 설계라고 했습니다. 요구사항을 반영했다는 것은 이 발주처의 어떤 니즈를 반영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반영한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 보통 객관식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관식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문제로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수는 어떤 랜을 설계할 때 실제 이 호스트가 몇 명이 붙느냐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가장 첫 번째겠죠. 그래서 이 호스트 수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사용자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이 시스템이 얼만큼 더 많이 필요해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확장성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현재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한 뭐 1년 내년 또는 내후년에 150명까지 확장할 인원이 늘어날 계획을 갖고 있는 이런 그 발주처에 현재 인원 100명만 고려해서 구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향후에 몇 년 정도 이 확대될 것을 고려해서 시스템 구축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조달청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이후에 그 내용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 연수. 이 시스템이 고장 없이 운영되어야 될 기본적인 연수를 제시합니다. 뭐 PC 같은 경우 6년, CCTV 7년, 네트워크 장비도 뭐 한 7년 정도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축한 이후에 뭐 10년 이후 이렇게까지는 바라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 확장 인원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특성 또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뭐 어떤 사무용으로 쓸 건지 영상 회용으로 쓸 건지 CTV용인지, CTV는 대용량이죠. 대용량. 그리고 고속전송이 필요한 거고, 사무용은 뭐 단순한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들이 오고 갈 겁니다. 그리고 장비 성능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죠. 필요 성능 이상의 2배 이상의 고가 장비. 그 예산이라는 건 어쨌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고성능 장비를 도입할 필요는 있겠지만 2배 이상까지는 필요 없을 수 있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뭐 그룹웨어인지 화상 회의를 할 것인지, 뭐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거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보안 망분리할 건지 VLAN으로 운영할 건지, 뭐 방화벽이나 뭐 IDS, 뭐 IPS 뭐 어디까지 구축할 건지, 넥 장비 놓을 건지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및 구축 환경, 장비 성능에 대한 비용 효율 이런 부분이 되겠죠. 건물 구조 고려해야 되고 이중화 설계 필요한 경우 백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이중화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중화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고려해서 모든 설비를 이중화를 한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이보겠습니다. 자, 요구사항을 반영할 랜 설계할 때 고려사항, 뭐 서비스의 목적, 성능 당연히 고려해야겠죠. 보안, 개인정보 처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 확장성, 뭐 그다음에 실제 이 현장에서의 어떤 그 현황, 사용자 수라든가 뭐 이런 그 실시간성 뭐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구사항 분석하고 토폴로지 설계, 그다음에 뭐 어떤 장비를 설정할 건지, 속도는 얼만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케이블 배선 계획, 실제 이제 그 설계를 하다 보면 현장에 도면을 그리게 되고 그 도면에 이런 케이블이라든가 어떤 배선 계획 같은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안 관리 체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제시된 부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 금액의 장비를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그 PC 같은 경우 i3만 해도 충분히 성능이 나오는데 굳이 i7까지 해서 성능을 다 쓰지 못하는 요만큼밖에 성능을 못 쓰는 이런 과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는 없겠죠. 또 그 장애 시에 큰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이중화를 합니다. 뭐그 백본 대표적으로 이제 백본 그 다음에 뭐 어떤 서비스 서버 같은 것들 이렇게 로드 밸런싱으로 2중화, 3중화 이렇게 구축을 하죠. 그래서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필요 성능 2배 이상의 고가의 장비 이건 그 비용 효율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리고 모든 설비를 이중화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설비를 이중화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3번, 7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OSA 계층에서 라우팅 경로를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라우팅 경로. 라우터겠죠? OSA 계층에서 라우팅 경로라고 했으니까 L3 계층. IP 기반이라고 했으니까 L3 계층이겠죠. 접근제 등을 수행하는 계층에 대해서 해당하는 장비를 세 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L3 계층에 해당하는 장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 레이어별로 되어 있고 L3 계층에서 해당하는 장비로서 어떤 그 라우팅 경로 선택 논리적 구조 IP를 가지고 지정해서 라우팅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죠. 그래서 라우터는 이 IP 주소를 가지고 패킷 전달할 때 최적 경로를 선택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L3 스위치는 스위칭 기능에 라우팅이 포함된 최근에는 보통 이런 그 라우터만 별도로 구축되는 경우는 잘 없고 이 L3 스위치를 가지고 이 라우팅 기능 모두 수행하게 있죠. 그 다음에 방화벽은 이 보안을 위해서 구축하는 것이고 게이트웨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연결하는 이런 게이트웨이
장비도 구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L3 이 계층의 장비 3가지 정도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3 라우팅 경로하는 IP 기반의 L3 계층의 장비를 쓰려고 했으니까 L3 스위치, 라우터, 방화벽, 뭐 또 한 가지 쓰면 게이트웨이 이렇게 L3 게이트웨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VLAN의 특징입니다. 빈칸을 채워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5개의 보기가 제시되어 있고 더 어떤 랜을 분리시켜 네트워크의 부하를 감소한다. 이 VLAN의 사용, VLAN을 왜 쓰는지 이 특징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겠죠. 효율적으로 대역폭을 활용하기 위한 방식으로 어떤 효과를 제공한다. 여러 다양한 트래픽을 용도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그렇죠. 논리적인 망 분리를 통해서 무엇을 강화가 가능하다. 논리적인 망 분리로 인해 문제 발생 요소의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 방지하기 쉽죠. 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확산을 잘라주기, 끊어주기 때문에 방지하기 쉽게 되겠죠. 이 부분은 오타입니다. 방지하기 쉽다. 네.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VLAN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떤 그룹으로 이렇게 VLAN을 설정할 수 있고 설정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VLAN의 그 목적과 기능 등을 살펴보게 되면 이 VLAN은 하나의 이 네트워크 도메인 안에 있는 어떤 그 호스트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서로 이제 분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더 작은 랜으로 이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어떤 그 네트워크의 과부하를 감소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앞서 이론 쪽에서도 다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역폭을 활용하기 위한 방식으로 로드 밸런싱 효과를 제공합니다. 로드 밸런싱에 대해서는 공부하셨을 겁니다. 여러 다양한 트래픽을 용도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쓰는 트래픽 각각 나눠서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망 분리를 통해서 보안,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리면 이쪽에서 쓰는 데이터는 이쪽에서 이제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망 분리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망 분리를 통해서 문제를 발생 시 이 확산을 방지하고 고립시킬 수 있다. 그래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 다른 네트워크 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겠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 변경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등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워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작은 랜으로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하 감소가 가능하고 로드 밸런싱 효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망분리를 통해서 이 보안이라든가 이 안정성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망분리로 인해서 어떤 그 그룹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곳에서 어떤 발생한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기 쉽죠.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단해 주니까 방지하기 쉽다. 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작은 랜, 세분화된 랜으로 분리시키고 로드 밸런싱, 보안성 및 안정성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VLAN의 할당 방식을 쓰고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VLAN은 어떻게 할당할까요? 앞쪽에 이런 특성들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VLAN을 구성할 때 할당 방식은 동적, 정적, 동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적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다, 이렇기 때문에 관리자가 스위치에 직접 할당을 해 놓습니다. 아예 이렇게 구성하라고 할당을 해 놓는 거고, 동적, 움직일 통이죠. 움직이는 이 가변적으로 하는 거는 맥 주소 또는 IP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 서버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불엔을 유동적으로 할당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 할당 방식, 동적 할당 방식. 정적은 직접 할당해 놓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고정적이겠죠. 그래서 동적 같은 경우 맥 주소나 IP 주소 이런 걸 통해서 관리 서버가 동적으로, 유동적이겠죠. 유동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VLAN의 구분 방식을 3가지 이상 쓰라고 했습니다. VLAN의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이 VLAN을 구분하는 방식은 이런 장비의 이 포트별, 포트 단위로 구분하는 방식이 있고, 맥 L1은 포트 단위, L2는 맥 주소 단위, L3는 IP 단위, 그 이상은 응용 계층 쪽 부분에서는 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LAN의 구분 방식 3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물리 계층 이 부분이 L1이 되겠습니다. 포트 단위.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그 길게 쓰셔도 되고, 뭐 짧게 그냥 포트 기반, 뭐 맥 기반, IP 기반, 정책 기반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이상 쓰라고 했기 때문에 1, 2, 3 또는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복잡해져 감에 따라서 네트워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구성 요소로 어떤 많은 장비들이 되겠죠. 각종 정보를 수집, 제어, 관리하고 운영 지원하는 시스템을 망관리 시스템이라고 한다. 망관리 시스템, NMS,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망관리 시스템에 수행하는 주요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5가지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NMS는 어떤 그 응용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현장에 구축된 어떤 그 이 단말들에서 이제 수집되는 이 정보를 관리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MS의 가장 중요한 기능, 고장에 대한 장애 관리, 시스템 어떻게 구성하는지의 구성 관리, 사용자 계정 관리, 성능, 보안 관리, 이렇게 5가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애 관리, 구성 관리, 계정 관리, 성능, 보안 관리 이렇게 5개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암기할 때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암기를 한다거나 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SNMP의 버전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NMP는 이 NMS를 운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이 SNMP는 이렇게 이 시스템, 장비와 장비 간의 이런 통신 체계를 통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이런 그 명령어들이 존재하고요. 버전 1, 2, 현재 이제 3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SNMP 버전별로 이 특징을 비교하거나 뭐 할 때는 어, 매우 그 가장 중요한 특징 부분으로 이제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버전 1과 2는 암호화 기능이 없습니다. 암호화 기능이 없고 이 데이터는 이렇게 평문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가장 처음 출시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 좀 단순하죠.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보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버전 2에서 가장 개선된 중요 개선 사항은 get bulk request라고 해서 이 대용량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추가된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대용량 정보를 이 많은 그 엘리먼트, 그러니까 현장 장비로부터 이렇게 수집하기는 좋은데 이 보안 부분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이 버전 2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버전 3로 오면서 이 암호화 기능, DSAS, 이 대칭키 암호화, 비밀키 암호화 기능이 추가되고 인증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기능이 추가된 것이 가장 이 버전 3에서 개선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전 1, 2, 3 버전을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각 이 버전에 대해서 쓰시는데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보안 미비, 그 단순 동작 이렇게 키워드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길게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쓰시면 되겠고 버전 1의 2 같은 경우 약점을 보완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검색, get get bulk request죠. get bulk request 개선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증 권한 암호화 기능, 보안 기능이 강화됐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망관리 시스템에서 MIB를 간단히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망관리 시스템에서 그 매니지먼트 SNMP 프로토콜을 이용하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에이전트 MIB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각각 읽어보시면 되겠고 MIB 같은 경우에는 이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베이스라고 해서 어떤 이 NMS 체계 관리를 위해서 체계 관리 정보, 그 다음에 그 맥 주소, IP 주소, 제조사, 시간 정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위한 이 정보의 집합체입니다. 그런 것을 전달하기 위한 이 베이스가 되는 것, MIB라고 하죠. 그래서 MIB를 간단히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MIB는 이렇게 풀네임 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체 관리 정보의 집합체로서 맥, IP 주소, 제조사, 시간 정보 등을 정보의 집합이다. 정보의 집합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NMS 망관리 시스템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 3가지 이상 쓰라고 했습니다. 역할을 보게 되면 주요 기능은 앞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5개가 있고 보게 되면 망의 상태, 경보, 트래픽 등의 이 정보 수집, 축적, 그 다음에 통계, 교환기 트래픽 유입 제어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부분들을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이상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길게 썼으면 짧게 쓰셔도 됩니다. 망의 상태, 경보, 트래픽, 경보, 그 다음에 트래픽 데이터 등을 수집 축적, 그 다음에 통계, 그 다음에 트래픽 유입 제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기능 이렇게 4가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3가지 정도 선택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UTM, 유니피드 스트레드 매니지먼트 장비에 대한 포함될 수 있는 보안 기능 4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파이어월 이런 것들 VPN 이런 장비들을 막 다 각각 구축했지만 요즘은 이런 기능들이 다 통합된 이 통합 보안 장비라고 해서 UTM 장비가 구축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각각 구축했던 이런 장비들 하나로 다 통합한 장비입니다. 이렇게 통합한 장비입니다. VPN, Firewall, 그다음에 IPS, IDS,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로 간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시스템들을 구축할 때는 보통 이 대용량 시스템들에서 구축이 되고 그 소규모, 조금 작은 규모의 이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 보통 UTM을 많이 구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 UTM 장비도 대용화돼서 대규모 시스템에도 구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UTM 장비에 포함될 수 있는 보안 기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 따로 이렇게 제공하던 것들이 이렇게
포함돼서 모두 함께 이 UTM 장비에서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구성 시 인터넷망의 라우터와 내부 네트워크 사이에 구축돼서 라우터, 내부 네트워크 구축해서 내부망과 외부망 간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L3 계층 장비가 뭔지 쓰라고 했습니다. L3 계층 여기 L3라고 했으니까 IP로 통신하는 L3 계층이 되겠죠. L3 계층에 해당하는 뭐 게이트웨이도 있고 방화벽, 그다음에 뭐 L3 스위치 뭐 이런 장비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안을 확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네트워크 구성을 이제 그리게 되면 인터넷이 있고 라우터, 이 라우팅, 경로 설정하는 라우팅, 그다음에 보안을 위한 방화벽, 내부 네트워크, 뭐 L2, L3 장비들이 있겠죠. 거기에 이런 운영 시스템들이 이제 붙어 있게 됩니다. 보통 이런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인터넷망, 내부망을 이렇게 이어주는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방화벽에 여기 주요 기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L3 계층 장비를 물었기 때문에 방화벽, 파이어월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